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테이블이 잘 안 펴져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작과 프로듀서를 맡은 구정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테이블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역의 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더 테이블 8월 24일 날 개봉해서 2주차 늦여름에 시작을 해서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남아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셔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영화 본 많은 관객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짧은 편이기는 한데 영화 끝나면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서 누군가랑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 편안하게 저희 이제 테이블에다가 물 하나 놓고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감독님하고 그리고 정우재 배우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포스터에 나온 4명의 배우분들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그 김혜영 선생님까지 해서 아마 아름다운 5분의 배우분들 이 영화를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거의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정우재 씨 에피소드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그 천상의 것이 아닌 뭐 엘프계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옆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누가 평이랄까 간단한 감상을 올려주신 거 보고 제가 혼자서 막 다 웃었던 적이 있는데 아침 조조로 영화를 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낮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그 밑에 마지막 에다가 자고 일어났으면 정은치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그 어마어마한 클로즈업을 온 얼굴로 다 받아치면서 여러분들께 그 감정의 핑퐁을 정은채 배우님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또 가감 없이 또 함께 즐겨주시는 자리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관객분들하고 얘기를 또 나누기 앞서서 간단하게 감독님한테 이 영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화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실현에 옮기게 되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의 영화를 구상해가지고 만드는 것까지는 되게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러 취향에 대한 것들이나 많은 생각들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일단은 이 영화를 만드는 거를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제 전작인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재작년 가을에 이제 찍기 시작해서 작년 이맘때 개봉을 했어요. 네, 개봉을 했는데 그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제가 그 최악의 하루를 촬영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던 중에 썼어요. 네, 10년 기억이 나는데 1월 1일 날, 작년 1월 1일 날 집에서 너무 그때는 연휴라서 뭐 후반 작업 하는데도 다 쉬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너무 한가한 시간이 와서 그때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쓰기 시작했던 게 이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됐고 이 구상은 제가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이희준 배우와 한예리 배우가 되게 길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꽤 시간이 긴데 그
연기 잘하는 두 배우가 어떤 텐션을 가져가면서 하니까 그 길게 안 느껴지고 제 입장에서 되게 이게 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에 대해서 뭐 또 최악의 하루와 또 비슷한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영화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질문들 또 그때는 이제 못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를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네르가 탈구하고도 당장 찍을지는 몰랐는데 좀 진행을 하고 배우들을 좀 보여줄 기회가 생기다가 이게 짧게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면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정아 PD도 저와 같은 동네 주민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안부도 묻고 서로 그렇게 친하게 몇 년을 지낸 사이라서 그래서 같이 한번 안궁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촬영을 즐겁게 했었죠. 네. 뭐 보도 같은 걸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주일 동안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각 팀별로 2회차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고 한 팀은 한 회차 정도, 그래서 총 7회차 정도를 이제 한 장소에서 찍게 됐죠. 많은 분들이 또 그 카페, 저희가 그 주요 공간이 된 카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실제 하는 카페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일주일간만 존재하고 사라진 카페예요. 원래는 카페가 아니라 그 플로리스트가 작업하는 작업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시내 많은 카페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기도 했지만 간혹 그 저희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 영화 촬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극성수기예요. 그때가 카페가.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 카페를 통째로 빌리려면 저희 제작비를 전부 다 내놔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또 딱 마음에 드는 이미지도 찾기 어려웠고 하다가 보니까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그 최악의 하루 보신 관객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또 괜찮은 카페 있으면 가보고 공간을 탐색하고 이런 걸 즐겨하는 편인데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 찜해두었던 공간을 하나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이제 그 플로리스트 작업실을 카페로 한번 탈바꿈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카페라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졌어요. 오로지 테이블 하나만 남았어요. 그 테이블은 지금 감독님 댁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만 남기고 모든 것은 다 스크린과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어요. 의자도 있습니다. 네, 의자도 있죠. 네. 의자 하나. 네. 저희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자랑 테이블은 뒀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은채 씨한테도 이제 영화 참여하게 된 계기하고 그리고 또 이미 영화 또 관객들하고 많이 만난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의 그 배우로서의 느낌들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화를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정은희 배우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먼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감독님과 만남을 그 후에 하게 되면서 잘 맞을 것 같다. 저는 시나리오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리고 나머지 배우분들이 이미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개봉하고 저희 개봉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좋은 반응이 있고 또 영화를 즐겁게 봤다는 저희 주위 반응도 있고 리뷰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관객들 만나서 영화 보고 그 이후에도 영화 얘기 나눌 수 있고 한 자리가 이렇게 몇 번째, 오늘 제가 2번째인데 감회가 새롭고 또 재밌습니다. 만약에 여기 NC
그 배우님의 팬분이 계신다면, 오래된 팬분이 계신다면 이 영화만큼 정말 그 소장 가치를,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없을 거예요. 각자 제일 재밌는 게 그 배우분들마다 또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지만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저렇게 큰 화면에 얼굴 하나 가득히 보셔서 알겠지만 눈썹 하나가 막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큰 화면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우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담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또뭐 사진 찍느라 바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 우리 감독님하고 정은채 배우한테 질문 혹은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손을 드시면 저희가 지목을 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질문하시는 선착순 5분에게는 감독님의 이제 책이 있어요. 앞으로 나올 더 테이블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예판 중이니까 구매를 미리 해주시면 되고 열심히 인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인쇄 중에 있고 그 감독님이 이전에 쓴 골목 바이 골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희가 질문하시는 선착순 5분께 증정을 하려고 들고 나왔으니까 질문도 하고 책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네, 저쪽.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물병에 든 꽃이 이렇게 나오고 그 연출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그 에피소드에 대한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그런 게 담겨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영상미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는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최소화된 인물들과 그리고 그 공간 안의 느낌과 소품들이 나오는데 거의 그 카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길에 벚꽃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외에는 다 카페 안의 장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품들이 다 어떤 의미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정서적인 작용을 하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들을 표현을 하던. 네, 그래서 꽃이라는 것도 저는 여기가 이제 각기 서로 다른 4개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 다른 4편의 단편 소설 같은 거를 읽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하나의 공간에서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고 저는 찍고 있을 때 그 의자에 계속 그 배우들이 번갈아 그 다음날 가면 다른 배우가 앉아 있고 다른 연기를 하고 이런 걸 봐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화 자체가 결국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는데 또 관객들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의 인상을 또 주기 위해서 고민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여기에 있는 8명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유독 5명의 여성 캐릭터들은 다 꽃에 관심을 주거든요. 꽃에 시선을 준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꽃잎이 찢어진 거에 안타까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이들이 서로 만나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 하루 동안 이제 벌어지는 꽃들에 대한 것도 계속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러면서 그들이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들도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채 씨가 지금 계시기도 한데 그 꽃을 그 자리에 놓은 장본인이죠, 사실. 경진이가 그 장면도 좀. 근데 그거는 뭐 그 버전에 따라서. 네, 버전에 따라서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버전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 순서에서는 지금 유진 에피소드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영화처럼 아니면 이제 경진의 에피소드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진의 에피소드가 첫 번째가 되는 거에서는 경진이 어깨에 막 바람이 밖에서 불고 어깨에 이제 그 뭐를 붙이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민호가 그 어깨에 떨어진 그 꽃을 떼서 이제 주면서 이렇게 꽃 같은 거 맞고 다니시냐고. 자기는 새통이나 맞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새통 맞아본 적 있으세요? 군대 있을 때 독수리똥도 맞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던 것도 하나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처음 그 경진과 민호 에피소드가 굉장히 밀도감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재미보다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게 되게 뭔가 이렇게 미묘한 부분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면 전체 에피소드에 좀 피로도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좀 유머, 약간 그런 좀 뭔가를 당하는 에피소드긴 하지만 유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에서 지금의 순서를 정했죠. 그렇죠. 그래서 꽃집의 카페의 주인이 꽃을 놓는 버전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 또 다른 저 평행우주 다른 우주에 있는 그 다른 버전에서는 거기서 이제 경진이가 그 꽃을 꽃병에 꽂으면서 시작을 하죠. 네, 여기 앞에 감독님 또 최악의 이어서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번에 그 GV 역시를 3번 보고 이번에 4번째인데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감독님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배우들이 이야기할 때그 마시는 차가 있는데 다 막 끝까지 마시지 않고 나오는데 거기에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전에도 이 질문을 한번 받아서 제가 그렇구나 네, 느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4가지 사연들이 다 너무 진지했잖아요. 네, 서로가 뭔가를 마실 겨를 없이 된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나는 음료수를 다 마셔야 거기 카페에서 직성이 풀리는데 너무 답답했다 이런 분도 있었죠. 네, 네. 이렇게 돈 내고 사 먹는데 왜 다 안 마셔요? 역정을 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또 좀 음료수 자주 남겨요. 네, 이렇게 다 마시고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서로가 너무 사연이 많지 않았나. 무언가를 마실 겨를 없이 그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임수정 배우가 한 해경은 좀 계속 마셔요. 마시고 또 따라 마시고 숙취하려고. 숙취하려고. 홍차가 숙취에 되게 좋거든요. 제 느낌이. 지금 이 경진과 민호 에피소드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뭘 마신다. 뭔가 좀 안 어울리죠? 네, 그래서 거의 한 입도 안 먹었나요? 마시긴 마시죠. 마시죠. 근데 그 케이크에 손을 못 대가지고 그리고 묘사만 하고 먹지 않습니다. 너무 아깝죠. 저희 연출팀에서 그렇게 안 먹는 줄 모르고 한 3개인가 4개 준비했다가요. 그냥 우리가 먹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저 위쪽으로 가서 네. 손이 계속 들어주세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원래 좀 시노시스라든가 줄을 거의 안 보고 오는데 이 영화가 김주관 감독님께서 전 영화가 최악의 하루, 그 다음에 사랑의 가위바위보 저도 그 장편을 봤거든요. 근데 그 각본 쓰신 거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좀 일관되고로 그 남자 배우들을 그리는 게 좀 약간 찌질한 사랑의 가위바위보에서도
윤계상 배우가 좀 되게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예리 그 최악의 하루에서도 여러 가지 배우들이 나오는데 안 그런 배우도 있지만 그걸 대부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첫 그 에피소드에서도 남성 보고 제발 그 말은 하지 마라고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남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아쉬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과거에 되게 좀 약간 같이 어렸을 때도 생각나기도 하고 사실 남자들은 그런 약간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편하지. 영화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정은채 배우님 저기 추가적으로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노예 딸도 아닌 회원 너무 좋게 봤는데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는 대부분 그 컷들이 그 롱테이크로 그냥 컷 쇼트 없이 그냥 쭉 찍잖아요. 그게 보통 길게는 10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찍었던 것들은 좀 약간 쇼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컷이 돼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게 궁금하고 정은채 배우님께는 그 두 가지 그 노예 딸도 아닌 회원이라는 그 작품이랑 이 작품 중에 어떤 게 좀 연기가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더 수월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찌질한 남자. 네. 사랑의 가위바위보는 제가 이제 어쨌든 각본만 드린 거고 거기서 이제 또 뭐 각색이 되고 뭐 하면서 하긴 했는데 거기서도 애초에 제가 드린 각본에서도 좋은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제가 일단 그 영화로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좀 사람 사이의 아이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미련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리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면 되게 좋잖아요. 처음부터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좋다가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을 알게 되잖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을 알고 내가 이제 그게 용인이 되면 같이 뭔가 더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 단점을 제가 용인을 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서 관계가 이제 끝나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이제 창작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앞에 에피소드 창석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없는 사이 같긴 하고 뒤에는 뭔가 더 가는 게 좀 용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좀 어리숙한 사람들을 그리는 거에 뭐 좀 재미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독 창석이란 캐릭터나 아니면 최악의 하루에 나왔던 이제 남자들 캐릭터들은 좀 그런 식의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유진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추억이 훼손되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때는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것들을 교류하다가 서로가 다른 삶을 살잖아요. 특히 여기서 유진이라는 배우는 배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유진이란 배우도 뭔가 변했겠지만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에피소드는 배우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처음 시나리오로 봤을 때부터. 그러네요, 제시. 대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을 일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또 현명하게 방어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약함과 또 거기서 이제 견뎌야 되니까 하는 어떤 그 사람의 강함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그게 극대화되려면 이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좀 과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좀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질문에 답이 된 거. 두 번째 무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탁건님. 정은재 배우님. 아, 네. 더 테이블은 사실 컷이 굉장히 잘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촬영을 할 때는 한편으로는 약간 연극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이렇게 쭉 한 호흡으로 가는 방식으로 연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앵글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더 들어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신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랑 비교를 하자고 하면 거의 원씬 원테이크로 홍상수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일단 풀샷이 굉장히 많고요. 클로즈업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약간 온몸으로 연기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좀 몸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환경이나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게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더 테이블 촬영할 때는 장소가 한정적이니까 좀 고립이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도 많이 쓸 수 없고,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내면에서는 요동치지만 굉장히 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표정이나 어떤 느낌을 최대한 집중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고 순간에 몰입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네. 또 질문. 네. 그 바로 앞에 계신 남자분. 네. 맞습니다.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좋은 연기 보여주신 배우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전에 감독님 폴라로이드 작동법이라는 영화를 되게 가슴 떨리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정유미 배우 똑같잖아요. 근데 이번에 더 테이블 영화를 보면은 정유미 배우가 하는 역할이 과거에는 자기 하나도 다하지 못하고 미숙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폴라로이드 작동법 여자 주인공 생각나는데 이 영화의 연장선상으로 가도 될지 이게 궁금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유미 배우는 그러니까, 아주 짧게 단역으로 한 것까지 하면 네 개예요. 네 개고, 그리고 그 이제 폴라로이드 작품법 전에 제가 이제 사랑하는 소녀라는 영화에 짧게 단역으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인상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 정유미 배우를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리고 한 6년 터울로 6년 7년 터울로 이렇게 다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에 제가 뭐 다른 영화들로 해서 배우가 성장해가는 것들을 봐왔지만, 어쨌든 연출을 하면서 또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의 역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세월 만큼 변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또 새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고, 재밌었던 건 이제 그 이후에 했던 게 조금만 더 가까이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해경과 좀 닮지만 좀 더 다른 그런 느낌의 되게 공격적인 여자로 나와서 이제 그 남자친구를 되게 괴롭히는 캐릭터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리액션을 받는 역할로 또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되게 그런 무례하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걸 또 되게 세련되게 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뭐 저는 뭐 아주 의식하진 않았지만은 뭐 찍으면서 어렴풋하게 느낀 거는 약간 그런 폴라로이드 작동법 때의 기운으로 해서 그런 컨셉트가 아마 지금 정은채 배우가 한 역할이 아닐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네요. 너 때문에 연애 불구됐어라는 대사였나요? 그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네, 또 질문 주실 분.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통로에 여자분 한번. 네. 저는 정은채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영화에 원래는 다른 배우분 보러 갔다가 정은채 배우 연기하시는 거랑 목소리 듣고 반해서 다시 보러 오게 됐는데 입덕하셨구나. 네. 그래서 아까 피디님께서도 클로즈업 하신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화 찍을 때 그 클로즈업의 느낌이랑 직접 이제 연기하시는 거 영화 보시면서 본인의 클로즈업 된 거를 보시는 느낌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저 그 책 예약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보러 오셔서 사인 받으시면 되겠네요. 클로즈업 현장에서 클로즈업을 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콘티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기를 할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세한 움직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다분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 작은 모니터로 모니터링을 가끔 하긴 했는데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볼 때랑은 정말로 다른 것 같아요. 좀 많이 놀랐어요. 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배우님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다는 큰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이맥스로 보면 이쪽 모습으로 이렇게 봐야 돼. 한 번에 안 보이는 그 시계 소리 듣는 그 장면 그 컷이 사실 가장 좋았는데 저도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사실 모니터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헉하는 느낌 있죠. 아 정말 이 장면은 아마 나중에 영화 속에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그 바로 앞에 계신 남자분이 예, 영화 잘 봤고요. 예, 저는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마지막 커플이 꽃이 찢어졌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정은채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본인이 하셨던 캐릭터 말고 만약에 어느 캐릭터를 만약에 찾아보고 있다면 어떤 하고 싶은지 감독님부터. 저는 이 영화가 이제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 카페 안에서 거기에 그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뭔가 그런 시간의 흐름 안에 그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놓여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낮에도 에피소드가 있고 해질녘의 어떤 느낌에서 이제 그 캐릭터가 소통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비가 내렸다 개었다 하고 그냥 밤의 정취 안에서 뭔가 되는 그 느낌들이 있고 그 시간의 연결을 통해서 관객들이 뭔가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꽃들로 해서도
그게 이제 하루 안에 담겨 있는 거지만 그것도 어떤 시간의 흐름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무심하게 꽃을 찢어버리는데 예. 어쨌든 관객들이 거기에서 그 해경처럼 뭔가 그 찢겨버린 꽃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 쓸쓸한 느낌이 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네. 아마 그걸 보면서 꽃이 뜯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꽃에 집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 좀 나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에 따라 감상이. 그리고 은채 씨는 만약에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캐릭터 나머지 7명 중에서 어떤 배역이? 제가 영화를 3번 봤거든요. 3번 봤는데 근데 볼 때마다 그날의 뭐 컨디션이나 그리고 함께 같이 보는 배우들에 따라서도 좀 집중되는 에피소드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은희 역의 한예리 배우가 연기한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무거우면서도 좀 감동적으로 느껴져서 그 역할을 연기했으면 저는 또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 오늘 질문 받았을 때는 문득 그 마지막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 창석이 아니 네, 해경이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싶다. 두 번째 저랑 이제 전성우 배우가 연기한 에피소드는 남녀 관계지만 결국 이제 끝이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퇴장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에피소드는 또 그 반대로 좀 쓸쓸한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좀 퇴장을 하는 게 어떻게 블랙박스를 안 지키고 퇴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들어요. 네, 그 궁금해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대 역을 맡았던 민호 역을 맡았던 전성호 배우는 그런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일편단심 민호밖에 없다고 했었더랬죠. 네. 또 네, 여기 계신 남자분 3번째 줄.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과 배우님께 각각 질문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정작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지금 이번 영화 더 테이블도 그렇고 화면이 굉장히 이뻐요 볼 때마다. 그래서 참 감탄을 많이 했는데 조명 같은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그 자연광하고 그 인공 조명 어떻게 해서 배치를 하셔서 사용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철 배우님한테는 이제 연기하셨던 경진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본인의 성격이랑 좀 제일 비슷했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는지가 좀 제가 촬영은 이제 그 최악의 하루하고 이제 테이블은 서로 이제 컨셉이 다른데 최악의 하루는 일단 저는 이게 걷는 영화고 예, 그래서 그 어떤 외부 로케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어떤 그런 풍광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주 로케이션이 어떤 산책길이나 아니면 그 골목들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어떤 시기에는 리얼리티가 있지만 좀 미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좀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 점점 비일상적인 공간을 계속 바뀌어가는 그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필터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광이
그 가장 좋은 시간대에 거기에서 이제 그 프레임을 잘 짜서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는 저는 그러니까 최악의 하루가 좀 넓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면 이 영화는 확대로 해서 묘미를 만들어가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에서도 이게 보면은 그들의 대화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부의 것들을 상상을 하게 하는 예, 뭐 그리고 이 장면에 있어서도 예, 그 뭔가 확대해서 그 외부를 상상하게 하고 그 확대된 것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찾는 예, 그런 클로즈업의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대화들이 있지만 그 대화들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들에 반응하는 표정들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뭐 극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너무 큰 화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클로즈업으로 줄 수 있는 힘, 예, 그것도 나름의 어떤 스펙타클한 힘을 특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영화적인 전략이 있었죠. 그래서 최악의 하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통제된 상태에서 조명과 이런 것들을 그쵸. 사실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거 자연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자연광이라기보다는 예. 뭔가 설계가 많이 들어간 조명들이죠. 예, 그게 뭐 아주 좀 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예, 어떤 일상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좀 통제한 컨트롤이 된 조명 상태 하에서 이제 찍은 영화입니다. 그 현장 저희가 메이킹이 없어요. 워낙에 그 저예산으로 우리끼리 막 찍다 보니까 흔한 메이킹 장면 하나 없는데 메이킹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채 씨가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이제 상대 배우가 없죠. 보통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쭉 카메라면 모든 스태프들이 거기다 달라붙어가지고 조명을 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제 이러고 있는 모습을 상상의 메이킹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은채 씨 아까 그 가장 비슷할 것 같은. 왠지 경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왜요? 왠지 그렇게 답답하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그리고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닮은 캐릭터는 없는 것 같은데. 밖에 지나가는 꼬마 아이. 굳이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연우진 씨 자제시키고 이렇게 꿈에 나왔다 한마디 흘리고 한마디 흘리고 기억나는 게 민호 캐릭터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은채 씨가 경진으로서가 아니라 정은채 씨로서 전성우 씨가 아니라 민호에 대해서 한마디가 있었죠. 예.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저희가 옆에서 듣다가 빵 터졌죠. 이렇게 손 많이 가는 남자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화기애애하게 그 GB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간인데 만약에 어떤 분께서 아주 짧은 질문을 해주시면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런 영화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의 대화에 집중해서 이 사람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도 해보고 또 그 카페를 나가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계속하고 진짜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어서 행복했는데 그냥 문득 궁금해진 게 정은채 배우님이 경신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어쨌든 긍정적인 엔딩? 뭐랄까 그런 느낌으로 나가긴 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님 생각하셨을 때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거나 혹은 어떻게 지속되는 모습이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지금.
꽤 정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민호는 또 어디 또 가겠죠. 나도 못 먹여 살려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선물 들고 나타나고. 또 선물 들고 나타나. 저도 뭐 그때 우리 잘 얘기했었는데 근데 제가 뭔가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만들지만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들이 잘 될까? 뭐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잘 되려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한계를 잘 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뭐 근데 둘 사이에서 되게 잘 넘어가면 좋겠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이제 다른 방식에서 성숙해 나갈 수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과연 그 커플은 마음 가는 길과 사랑 가는 길이 같을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꽉 자리 채워주시고 또 남아서 저희와 함께 그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작은 영화를 또 개봉하는 이 고마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 뵐 자리들이 또 많고 또 그만큼 이렇게 영화를 뭐랄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관객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감독님, 뭐 배우님 다 그런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 또 계속 좋은 작품들을 또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감독님하고 배우님 마지막 관객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집이 한다고 또 이렇게 남아서 출근도 하셔야 될 텐데 감사하고요. 또 날씨가 좋으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많이 걷고 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이랑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가깝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갓테이블이라는 영화가 소품이고 되게 소소하게 찍고 즐겁게 찍은 영화긴 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광고해야죠. 감독님의 새 책.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동명의 책이 나와요. 그래서 각본도 들어있고 여기에 나오는 그 4명의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비하인드 그러니까 다른 사정에 놓였을 때 이 배우들이 어떻게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단편 소설들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보시면은 그 비하인드들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